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디로 갑니까? 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나부터 좀 읽어볼까요? 나 지점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나 보시면 이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그래프 두 가지를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좀 읽고 그래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떤 그래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이 그래프가 등장해요. 재화 그래프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y축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뭐와 뭐로 등장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재의 양과 여기 사용재의 양으로서 요런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자원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용돈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용돈을 받았고 쳤는데 우리가 이제 1,0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떡볶이와 라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떡볶이는 하나에 100원이고요. 라면은 하나에 이제 2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100원을 1,000원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떡볶이는 총 몇 개 살 수 있어요? 떡볶이는 우리 10개 살 수 있고요. 라면은 총 사면 몇 개가 만들어지죠? 5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최대한 살 수 있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살 수 있는 정도를 그래프화한 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려볼까요? 즉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라면이 되겠고 여기가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자, 라면은 내가 1,000원 가지고 어디만큼 살 수 있죠? 1, 2, 3, 4, 5 해서 5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하더라도. 근데 이제 라면을 사면 떡볶이를 사면 1, 2, 3, 4, 6, 7, 8, 9, 10 여기에 10개 이렇게. 그래서 이 최대치와 이 최대치를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개를 넘어갈 수 없고 라면은 5개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근데 꼭 선택을 이렇게만 하지 않더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하면 만약에 라면을 4개만 산다면 4개만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4개가 됐어. 그럼 여기에는 1,000원이 아니라 총 800원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떡볶이를 얼마를 더 살 수 있는 거야? 200원짜리 떡볶이 200원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사면 2개, 그죠? 3개 사면 4개 더 살 수 있고요. 2개 사면 6개 더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개만 사면 8개를 더 살 수 있는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라면과 떡볶이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지점의 그래프는 결국은 뭐와 뭐의 거였어요? 이 공공재와 사용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선택을 하면 공공재를 막 다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만큼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재로 모두 다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 사용이 돼도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걸 어디에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본인 마음대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초반부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식품재 같이 개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넘기셔야 되는 첫 번째 그래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더 커지는, 그리고 혹은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사용재와 공공재의 양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거나 혹은 정부에서의 보조금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다섯 개 살 수 있던 거를 6개, 10개 살 수 있던 거를 12개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나오는 점선들 있죠. 이쪽 부분, 아이고, 이 부분 원래는 여기였는데, 그죠? 원래는 여기였는데 점점 뭐예요? 커지고 있는 이 부분 뭡니까? 이 부분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어떻다?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재든 사용재든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식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뭔가 조건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쭉 늘어난 걸 보이죠. 그래서 A는 그대로인데 G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 Y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이제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래프랑 좀 다르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냥 늘어나면 어때요? 이렇게 늘어나면 돼요. 근데 저 그래프는 어때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은 늘어난 건 팩트예요. 돈은 늘어나는 건 팩트인데 쓸 수 있는 건 어디만 쓸 수 있다? 공공재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공공재로만. 대표적인 뭐 정확하게 들이맞진 않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뭐 문화상품권 혹은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가 용돈 10,000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메이플에 캐시를 지르든 뭐 내가 빵을 사 먹든 콘서트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죠? 내가 도서 상품권을 받으면 물론 시대가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어디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컬처랜드 혹은 독서에만, 문화에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지점들은 가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입각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줬을 때 그냥 지원금을 주면 사용재와 공공재가 같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내가 이걸 지원금을 주는데 꼭 어디에만 써라? 공공재한테만 써라라고 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래프였어요. 첫 번째였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그래프가 비탄력 곡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얘가 나의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개인의 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이름 참 웃긴데 비탄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탄력은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가 살까 말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 A라는 제품이 500원일 때는 내가 이거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얘가 1,000원이 되는 순간 이 A는 이 A라는 제품에, 이 사람의 A라는 제품에 생각하는 가치는 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 사면은 300원 이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1,000원이 되는 순간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안 산단 말이죠. 이거를 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반대로 얘가 250원이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2개 살게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자기의 선호와 니즈가 이제 수요가 달라지는 것들을 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건 여기서면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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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런 이득, 나의 그런 효용은 동일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물건을 살 때는 이 그래프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다 살 수 있어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 여 그래프 사이에서 사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떡볶이와 라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대5, 그죠? 그 다음에 2대4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근본 없이 떡 제로에 라면 7개 막 이렇게 먹는 거야. 이 떡볶이를 사랑하지 않는 새끼 그러면서 나는 이거 싫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나는 이거를 선호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이걸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밖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니까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비탄력 곡선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 소비를 하는 사람의 선호구나, 혹은 만드는 사람의 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전번의 그래프와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를 살 수 없어도 선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 그래프가 왜 돈이 한정적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5개, 10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의 선호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돼요. 물론 선이 이렇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뭐냐는 거죠.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곡선은 바로 뭡니까? 이 곡선이죠. 왜 곡선을 주느냐? 이 지점이 바로 항상 이제 사회나 경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의 첫 번째 팁은요, 접점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 생각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요 그래프를 주는 거거든요. 즉 내가 살 수 있는 이 곡선과 내가 선호하는 이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내가 구매를 했을 때 나의 가장 효용이 뭐하다?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가장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은 내가 암만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해도 내가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에서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쪽에서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때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왜? 없으니까. 그럼 방법이 뭐야? 이거를 떨구거나 이거를 이제 떨구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뭐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는 거구나. 아니면 나의 수익을 늘려가지고 요 접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원 곡선이랑 자원 그래프랑 이 비탄력 곡선을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봤으면 조금은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글을 보면 이제 별게 없습니다.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두 가지는 잡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지방 세원의 포인트는 이제 자주죠, 자주. 스스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거고. 하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뭘 받기도 해요? 재정 지원. 즉 내부고 이게 외부의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죠. 어우 쉣. 뭐 몇자가 기억이 안 나. 어씨. 네, 외자. 외자. 네, 외자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아닌가? 아무튼 패스. 네.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원의 공익 실현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 외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더 두고 있네요.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액 지원금과 이제 정률 지원금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액 지원금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어로 잡습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이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만들어 주네요.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얘는 공공재 지출과는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정률은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지출과 상관이 있게, 즉 공공재를 쓰는 단위당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일정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액지원금은 내가 뭘 사든 상관없이 얼마를 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 정률 같은 경우는 내가 공공재를 쓰면 쓸수록 더 준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 B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로 된 선호는, 그렇죠? 선호는 재정 자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까? 요 AB 곡선이 들어와야 돼요. 이 곡선은 어떻다? 나의 예산선이다. 즉, 이 A가 여기가 공공재고요, 그죠? 공공재. 여기가 이제 개인재. 사용재.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의 선호도, 아까 말했죠. 내가 원하는 조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디서 선택이 됐으면 돼요? 이 지점에서 선택이 됐으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돈을 받았단 말이야. 변화된 선호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변화된 선호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땠다?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지죠. 그랬을 때 우리 예산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A만큼 B만큼 살 수 있었던 게 J와 K만큼 바뀌는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A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니즈, 나의 선호의 조합 역시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E에서 EB로 우리가 자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가 맞다? 원래는 얘가 맞아요. 원래는 얘가 맞아요.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결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지원금은 공공재의 소비든 사용재의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겠죠. 이 정액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얼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용재도 쓸 수 있고 공공재도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에 만든 선분 JK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잡아드렸던 이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늘어났던 이 선호와 새롭게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Z였는데 우리가 돈을 받음으로써 정액지원금을 받음으로써 ZB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의 메인 이야기였어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 볼까요? 그림에서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EB로 나타나 있다. 여기.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원금을 줬죠. 지원금을 줬고 그냥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뭐와 같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번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편 여기가 포인트겠죠. 정률지원금은 차이점을 네가 느껴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의 공급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합니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 선분은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AG로 변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AB. 자, 그래프 따라오세요. 원래는 AB였는데 얘가 지금 뭐로 바뀌고 있다? AG로 바뀌고 있다. 보이시죠? 차이점은 뭐예요? A는 그대로인데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B에서 G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얘가 공공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를 쓰면 쓸수록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개인재를 쓰면 줘요?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대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는 균형점은 EM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났고 돈이 늘어난 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그래프,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지나가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정액지원금의 접점은 이 지점이고요. 그리고 방금 했었던 정률지원금의 접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줘도 그냥 네 맘대로 써라와 공공재만 써라의 차이점 때문에 이 그래프의 변화가 차이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정책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공재를 더 많이 쓰고 싶으면 이제 뭘 사용하는 게 맞다? 여기 있는 정률지원금을 쓰는 게 맞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 자, 봐봐. 글의 흐름을 봐봐요. 정액이고 그 다음에 정률이었어. 그래서 뭐가 더 공공재가 늘어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얘가 공공재가 늘어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대칭을 만들어줘요. 이 정액과 소득 증가를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나 정액제나 똑같이 추가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오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개인과 이 사용제로 하는 게 사용제. 예, 사용제. 사용제와 공공재가 같이 늘어나는데 얘가 이제 5만큼 늘어난다고 쳤을 때 이 정액제가 사용과 공공 원래 똑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돈 내산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공재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지.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내 돈 내산했으면 내가 뭔가 좀 사적으로 쓰는 게 좀 더 많고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은 뭔가 공공적인 부분에 돈을 쓰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맞는지, 이걸로 하는 게 맞는지, 이걸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럼 이렇게 하면 수량으로 화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죠? 보이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글은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문제 푸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결국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여기 있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니들이 이해를 해야 1등급 혹은 안정적인 2등급을 네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이 정도는 상식선이고 네가 언어 논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사회적 현상, 사회적 효과의 언어의 논리성 정도는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3월은 달라요. 6월, 9월과 수능은 다르기는 하지만 얘네들도 그냥 막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식 수준은 수능과도 맞닿아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포인트가 조금 다를지라도 그리고 제가 국어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 기출이라는 거는 단순히 문제 파악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기출에서 등장을 하는 이 내용적인 측면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조금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씩 등장했던 이야기니까 이번 기회, 요 3월에서 얻어맞아 보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안에서 문제지.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개소리죠? 이건 나로 들어가야 돼요. 애초에 얘기도 조금 이상하고요. 정부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것도 이제 개소리고요. 2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나눴죠. 나누기는 했어요. 하지만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말도 안 되고요.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액과 정률을 구분을 했죠.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 7개, 10개 요거 나눴었죠. 그래서 3번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음 보죠. 자, 7번으로 가보죠.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풀 문제는 아니었다. 이해를 했으면. 자, 1번.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이가 해당 지점에서 선택된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이거 원래는 뭐였다? 여기서 이제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되고요.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 균형점에서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자, 정률지원금의 포인트가 어디였죠? 제가 지워볼까요? 그래프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정액재 어디였어요? 정액재는 여기였죠? 그리고 정률재 여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 찍어봤을 때 얘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고요. 얘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란 말이에요. 즉,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랑 확인할 수 있죠. 이 정액재 같은 경우는 얘는 정률이고요. 얘의 포인트는 얘가 요만큼씩 올라간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정률은 요만큼 더 올라간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액도 안 올라가진 않아요. 이만큼이 이제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 그러네. 이 정률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였는데 이만큼만 증가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다시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였잖아. 지금 보이시나요? 요것만큼 는 거예요. 요것만큼 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요거만큼 는 거예요. 요거만큼.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사용재 소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요만큼 더 늘고 파란색은 사용재는 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되고요. 자, 공공재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요만큼, 정률이면 요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그래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었어요. 이만큼 늘었죠. 얘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에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만큼 늘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이 지역의 공공소비 부담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A, B에서 A, G로 이동하게 됩니다. 너무 괜찮은 이야기였죠. 원래 A, B였는데 원래 이거였죠? 원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바뀌는 이유가 뭐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요거 납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갖고 오세요. 요 그래프 이해는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결국 답이 얘가 됐었는데 점 2b에서 공동재 소비 수준은 EM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음으로 맞는 얘기인데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ZB에서 ZN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포인트는 뭐예요? 이 공공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뭔 아니야? 이 개인재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건 쓰고 이제 공공재만 늘어나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EB에서 EM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EB에서 EM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얘가 여기서 ZB에서 ZM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플러스 양의 값이란 말이에요. 즉 원래 개인재와 공공재를 섞어 쓰던 과정에서 내가 개인재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공공재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증가의 관점으로 봐야지. 증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렇게 감소의 관점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잘못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점들.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자, 그리고 8번. 이것도 5분 컷이죠. 1분 컷이에요. 1분 컷.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뭐 남았어요? 이 지점 남았단 말이에요. 이 지점. 기억나시나요? 저 끈끈이 포인트가 뭐야? 원래는 이제 정액과 정률이 있는데 얘가 개인재보다 사회재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높다. 공공재가 올라가는 게 높다. 정액은 개인재도 올라가고 사회재도 올라간다. 근데 이게 대칭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뭐와 함께. 원래 소득 효과,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만 얘는 똑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얘는 개인재가 더 늘어나고 사회재가 늘어나는데 얘가 개인재가 늘어나지만 얘는 뭐야? 사회재가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다. 라는 대칭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실제로 10억 원 늘어났을 때 1억 원 정이 소비자 투입의 2배만 반에 소득이 늘어났어. 10억이 늘어나면 내가 뭐야? 9대1 비율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정액지원금이 왔을 때는 뭐야? 8에서 2로 된단 말이에요. 어때? 지원을 했을 때 공공재, 사회재에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끈끈이 효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끈끈이 효과가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적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끈끈이 효과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라는 거지.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요 지점들을 차분하게 따왔다면 1번을 풀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요 지점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못했다면 아까 어려워요.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난이도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 기회에 공부하면 돼. 그 지점들. 실제로 요 문제 같은 경우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틀릴 만한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깨달으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4번, 여기 있는 5번, 여기 있는 6번 이런 지점들을 틀린다라는 건 아직도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프레임화, 이런 규격화, 대칭화가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정의 파악, 개념 파악.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뭐 끈 밀어 올리기, 그래서 오버슈팅 등등해서 계속 보였던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여기서 적용되는 이 현상이 여기서 적용된 게 맞니? OX를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1번을 찍어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9번 같은 경우는 쉬웠죠. 주변 그는 잘못을 이제 숙고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민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다, 뭐 시인하다, 고백하다 이쪽이 좀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8번 그리고 여기 있는 7번 요거 이해하는 게 우리 공부 방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여기 그래프들 요 그래프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 요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반드시 풀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